다음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발언하시는 분들, 위원님들과 증인들께서는 발언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주시되 사전에 자료가 배부된 점을 고려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상세 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회장 정규환입니다. 오늘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마문화 조성을 통해 축산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마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기관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고객 입장 재개를 통해 단계적 경영 정상화로 나서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대외적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마산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말산업 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비전 2037 글로벌 탑5 말산업 선도 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더불어 과감한 경영 혁신을 통해 말과 함께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관 주요 사업 운영 방식을 디지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국마사회와 경마산업 전 구성원이 공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막권 발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앞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또한 정중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온라인 막권 발매 관련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하고 국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2022년은 한국 경마 시행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경마의 저력을 믿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 위기의 극복과 말산업 재건이라는 숙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롭게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한국마사회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마사회는 국정감사 수감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일 참석한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입니다. 방세권 부회장 겸 디지털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문윤영 경마본부장입니다. 김홍기 고객서비스 본부장입니다. 오순민 말산업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환 마사회장님. 예. 그 최근 이제 뭐 이거 국정감사 때마다 이제 이야기 나온 건데요. 마사회가 폐쇄한 불법 경마 사이트 1년에 얼마쯤 되죠, 이게? 계속 지금 한 7천 건쯤 안 되나요? 있습니다. 예. 1년에? 예.
그렇죠. 매년 2,000건씩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근절되지 않고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 지금 그 지난 코로나하고는 예, 상관없는 코로나19 거죠. 영향이 있었고 그때 해외 코로나 때는 우리가 경마를 아는데 뭐 영향이 있나요? 경마를 안 했기 중기된 때문에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외 경마 그 영상을 이용한 그런 해외 불법 경마를 사이트들이 이용한 있었고, 불법 사이트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경마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도박들과 이렇게 통합해서 포털 형태로 이렇게 진화돼 가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프랑스가 2010년, 독일 2011년, 이태리 2008년에 이 모두 이 경마 선진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보면 온라인 발매 도입을 이때 시작을 했는데 아주 이 뭡니까 보기에 판이하게 불법 경마가 눈에 띄게 사라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 불법 경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한 6조 원 이상 되는 거죠. 예, 조세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한 1조 이상에 1조 이상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 온라인 막권 발행 도입해서 이 1조 원 세수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예, 그걸 위해서 온라인 막권 발매 도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과거 용산 발매장 있죠, 회장님? 예, 예. 그 2018년부터 53억 들여서 예,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예. 53억 예. 이 시간 좀 빼주세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셔야 목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예. 발언해 주십시오. 과거 용산 발매장 2018년 53억 들여서 우리 청년 기숙사 용산 장학관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인들 자녀들의 수도권 소재 일부만 더. 농업인들 자녀들의 수도권 소재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거 개장을 했는데 예. 그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은 매각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당장에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재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또 고려하고 특히 그 장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후속 장학 사업에 대한 충분한 그 준비가 되고 그것이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 학생들이 154명이나 큰 혜택을 농어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거 공공기관 혁신 이 미명하에 이 사람들 밖으로 나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공공개혁 혁신 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것 자체가 우리 마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혁신을 해야지. 장학 사업은 더욱 더 그 확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건물이 이제 주거용으로 좀 부적합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그 장학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입질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장학재단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 회장님, 예. 그 마사회 적폐청산위원장 하시다가 3인 감사하시다가 회장 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마사회가 40억 원 규모의 과천 경마장 주안마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근데 2019년 9월에 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으로부터 투서를 마사회 감사실에서 이첩받아서 자체 조사를 했어요. 내용은 마사회 직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게 마방 시설물을 하도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알아봤더니 그 특정 업체의 이사가 마사회 전 직원이었는데 공사의 설계 용역 담당자 최모 씨하고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이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마사회가 투서를 받았을 때 그 설계 용역을 했던 직원이 마침 감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실을 본인이 감사실에 가서 자기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회장님은 상임 감사였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내용은 알고 있으나 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사실관계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니요. 내가 무슨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달라요. 마사회가 저기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았을 때 설계 용역 직원이 감사실에 가 있었고 그분이 이것을 감사했다는 거, 이것이 사실관계가 달라요? 예,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사실관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회장이? 그 당시에 설계 용역자가 현재 감사실에 있고 그분이 이것을 조사했다.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뭐 설계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앞으로 추가로 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견이 뭐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현재 사실인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회피 조치를 실시했어야죠. 말씀하실 때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국감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당시 설계 용역 담당자였던 채모 직원이 설계를 했는데 결국 그거는 낙찰은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근데 계약한 그 낙찰을 받은 업체가 그대로 그 공사를 특정 업체한테 위임을 합니다. 이게 투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채모 직원, 감사실 직원은 특정 업체 이사와의 친분을 감추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셀프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연루된 사안을 자기가 관계없다고 셀프 결론을 내려요.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말 저 자료 요구 이거 엉망으로 제출했어요. 이 특정 업체가 공사한 게 얼마냐 그랬더니 고무판 납품한 업체로 축소해서 의원실에 제출을 합니다. 마방 칸막이 등 전체를 다 설치한 게 다 드러나 있는데도. 그리고 설계 용역 담당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합니다. 예? 그 감사실 직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서 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마사회가? 이 채모 부장이 우리 마사회 상임 감사하실 때 데리고 있던 직원이고 회장님 측근이죠. 직원인 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시면은 회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시 상임 감사로서 일단 자격이 없고 지금도 그것을 감싸고 있으면은 회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장님 그 상임 감사할 때 정부 상임 감사 직무 수행 평가를 첫 해는 C등급 받으셨고 다음에는 D등급 받으셨습니다. 예? 2020년도 평가 기관 59개 기관 중에서 D등급 판정받은 기관 단 4개밖에 없어요. 마사회 적폐청산 위원장으로 가셨으면은 마사회 적폐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니까 감사를 믿고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잘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받으셔야지 어떻게 첫 해는 C등급, 다음엔 D등급 받으세요. 감사의 윤리성이나 독립성 확보 평가 부분에서 낙제예요, D. 거기에 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약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게 아까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이 감사원에다가 이것을 제보한 분은 사실 마사회의 내부 직원입니다. 내부 직원이 불의를 못 참고 공익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적폐청산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백서 발간할 때요. 불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명백한 거부 근거 마련,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도 등을 마련해야 된다. 본인이 적폐청산 위원하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보상해야 된다 그래 놓고 본인이 상임 감사돼 가지고 자기 부하 직원이 저지른 비위에 대해 잘못된 일 처리하는 거를 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익신고가 전혀 작동이 제대로 돼서 마사회를 좋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 D등급, C등급 받게 만들고 우리 마사회가 원래 국민권익위 주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20년 4등급이에요. 4등급. 결국 그 직원은 내부 고발을 했던 직원은 회사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조직에서 지금도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회장님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외쳤던 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권익위의 어떤 그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해. 자, 회장님 그 지난해 황제 승마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 대서특필 냈으니까요. 그래요. 코로나19로 아무도 승마 교육을 못 받는데 당시에 회장, 감사 그리고 김모 본부장, 오모 본부장 단 4명의 임원만이 승마 교육을 받아서 황제 승마 교육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승마 교육을 받았던 김모 본부장, 오모 본부장 지금도 연입해서 회장님하고 같이 승승장구 같이 일하고 있어요. 특히 오모 본부장은 지난해 대낮에 술판 벌이고 노래방에 무리 일으키고 해서 언론에도 나신 분입니다. 근데 솜방망이 징계 경고 맞았어요. 내 측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 덮고 무조건 승승장구 시키고 계속 안고 가니까 회사가 직원들이 임원들이나 높은 분들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임원들만 특혜받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이렇게 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게 적폐죠. 감사의 자질도 부족하지만 회장으로서 자격이 저는 전혀 안 보여요. 사퇴하실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의향 없으세요? 예, 책임성 있게 더 주의하고 더 열심히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등급, D등급 안 받고 4등급 안 받고 할 자신 있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말로 드린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야죠. 지금 그 상임 감사 때부터 무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저렴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마사회 회장님, 예, 이 마사회가 지금 YTN 주식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매입하셨습니까? 예, 98년도입니다. 예, 그렇죠. 몇만 주 갖고 계세요? 200만 주입니다. 우리 보고 400만 주 아니에요? 200만 주 맞습니까? 아, 예, 400만 주,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세 번째로 주식이 많죠. 우리 네 번째입니다. 예? 네 번째, 예, 저희가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사회법 한번 봐주시죠. 지금 마사회법에 보면 방송사는 이제 마사회 설립 목적이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이렇게 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낮죠? 예, 대답이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예. 이게 정부에서 먼저 마사회 출자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비상장 주식인데도 정부에서 마사회에 강제적으로 출자 요청을 했다고 보고 지금 마사회 지금 주식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계세요? 저기 예, YTN 주식. 예, 그 주식이 지난 그 8월 말 저희가 혁신안을 그 준비했던 아니 가격 그러니까 얼마 가냐고 딴 소리를 하죠. 계속 지금 등락이 등락이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얼마나 가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한 5,600원 정도 가는 거.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된 거죠. 매입할 때 단가가 얼마인데요? 그때는 5,000원씩이었습니다. 5천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마사회에서 갖고 있는 YTN 주식을 매각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었고요. 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법적 재무적 리스크를 아니 할때 지금 좀 종합적인 마사회 예, 규정에도 안 맞는 것을
유난히 지금 다른 데 주식도 갖고 있나요? 마사에서? 없습니다. 근데 왜 YTN 주식만 갖고 있어요? 이건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사에도 경영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시설할지 또 경영 여건이랄지 또 종합적인 걸 좀 아니, 판단해서 한번 경영 검토하도록 여건이 하겠습니다. 아니라 예. 마사에서 왜 YTN 주식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억지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정부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98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방송사 주식을 마사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그렇잖아요. 이제는 정리를 해서 우리 저 마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써야죠.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먼저 그 한국 마사회 정기환 우리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법 경마 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불법 경마 규모가 6조 8,898억으로 추산이 되고 또 2016년도에 13조 5천억 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마사회의 합법적인 경마 매출액에 버금갈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합법적으로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도 또 마사회의 축산 발전기금 출연액도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마사회가 이 불법 경마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단속 현황을 보니까 단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제대로 좀 운영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춤을 했지만 작년부터 다시 불법 경마 그 단속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마 사이트 폐쇄 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해마다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는 중에 있고 특히 2020년에는 단속과 관련해서 다른 모든 지표들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이 건수만큼은 한 연 2,000건 가량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9월달에 9,400건으로 작년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암암리에 운영되는 것까지 파악을 하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회장님 이게 지금 그 적발된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걸리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예, 좀 그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방심위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그 마사회가 신고를 했지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27일로 이렇게 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신고를 해도 4개월이나 이렇게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올해는 평균 한 2달 반 정도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몇 달 동안 손을 못 대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유기관 단축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구체적인 대안은 혹시 뭐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그 좀 부분을, 이렇게 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각종 이끌어내도록 하고 또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계속 그 어떤 그 불법 사이트를 좀 더 신속하게 찾아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사법기관과의 어떤 공조 체계를 더 강화해서 그 이렇게 단속 실적들을 좀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이 사이트 폐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 업무라서 방심위에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사회가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 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힐링 승마 프로젝트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확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 지금은 주로 이제 공익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힐링 승마 이 프로젝트 힐링 승마가 그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전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때 전문 의료인이랄지 전문가들과 함께 효과성 검증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효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청소년들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말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긍정적 효과가 큰데 최근에 5년간 힐링 승마 추진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4,134명에 이르렀지만 지난해는 10분의 1로 줄었고 그래서 이 힐링 승마는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마사 회장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따리 싸실 생각 있습니까? 보따리 싸실 생각 있습니까? 사퇴하실 생각이 있냐고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사퇴하셔야 되는데. 적폐청산하러 갔죠, 마사회에. 예, 그렇습니다. 적폐청산 아직 할 게 남았어요. 적폐청산위원장 2년, 마사회 회장 9개월. 아직도 적폐청산 다 안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바로 적폐예요. 정권 말기에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를 정치권에서 알박기 인상 그게 적폐입니다. 회장님이 청산돼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청산되면 적폐 청산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청산의 그간의 어떤 대상이 경험적인 전문성이 회장님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득권만 누리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재부에 핵심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마사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AT 내가 이 세 곳을 경영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참 기가 찹니다. 자, PPT 볼게요. 사무실 크기 회장님 사무실 65평이죠. 회장님 집 몇 평입니까? 집 살고 계신 집 몇 평이세요? 25평입니다. 25평?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5평 집에 살면서 사무실은 65평. 다른 공공기관장 지금 이것은 이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사해서 주력할 것이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예.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임감사, 상임이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적폐청산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은 직원 구자수당, 100명당 구자수, 1인당 회원권 금액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농어촌 공사, AT 두 기관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5억짜리 지금 골프 회원권도 갖고 계시죠? 지금 다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질문하니까 매각 추진한단 말입니까? 아니 전반적인 거고요. 골프 회원권 연간 같은 경우는 4천억, 진짜 4천억 적자하는 회사가 이것처럼 이 골프 회원권 갖고 있고 직원들한테 펑펑 복지 쏟아주고 지금 이렇게 할 때입니까 이게? 그리고 해놓은 초과 정원을 좀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해놓은 초과 정원 비율이 농어촌공사 4.2%, AT 3.3%, 마사회 25%. 이 방망 경영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경영 잘하면은 또 계속 더 하셔도 되는데 회장님 자체가 적폐인데다가 경영도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물러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갱마 사고 났죠. 갱마 사고 제주도에서 지난 4월 달에 말이 뒤바뀌 가지고 예, 개찰 직별 잘 보고가 알고 있지 있었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다 이거 배상도 그 말 막건 산 사람들만 배상해주고 그때 총 12억 원어치 이 경기에 팔렸는데 나머지는 환불 조치도 안 해줘요. 완전 분통이 터집니다. 이 막건 산 사람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났으면 우리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밑에 실무자가 져야 됩니까? 위에 간부가 져야 됩니까? 제 누가 답변- 져야 돼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예, 최고 책임자까지 그 경마 개최위원장까지 실무 했잖아요. 포함해서 근데 위에 중간 책임자가 누굽니까? 위에 간부 책임자. 예, 예? 경마 개최위원장입니다. 경마본부장이잖아요. 지금 경마본부장 나와 있어요. 경마본부장 책임 안 지고 승진시켰어요. 연임. 승진이 아니라 연임. 여기 경마본부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연임 됐죠? 책임져야 될 사람이죠. 연임 대가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이게 엉터리 행령이에요. 또 하나 더 볼게요. 부산 경남 경마공원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조교사 협회가 있고 또 밑에 관리사 노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특정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다른 노조에는 불이익을 주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노조는 저희들이 그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나 사항이 그래, 없는 그것은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관리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사단법인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노력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물러나야 될 일이에요. 사단법인은 농림부에서 인허가를 하지만 노조 운영이나 이런 거는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조교사 그게 협회 다른- 부분하고 관리사 부분하고 다른 좀 다른 말씀 같습니다. 사단법인 만들려 하면은 다 맞고 표창이나 뭐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가입 안 하면은 이거 왜 편파적인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좀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미 다 남아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마사회는 이래놓고 무슨 온라인 경마 그거 해달라고요 국회에? 그 지금 목소리가 나옵니까 그런 소리가? 아까 그 인사 말씀에 온라인 막건 발행 그거 허용 좀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누가 온라인 막건 발매를 허용하겠습니까? 사퇴해야 돼요. 우리 회장님이 사퇴하시는 그게 마사회를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폐청산 다 하셨잖아요. 이제 또 할 적폐가 남았어요. 마지막 적폐는 본인이 나가는 게 마지막 적폐예요. 본인이 요 계시는 게 예, 지금 그 이제 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상로에서 업무 수행이 안 되니까 그게 적폐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질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결단 내리세요. 이상입니다. 예, 위성권입니다. 마사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여당 의원님들께서 그 마사 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태에 대해서는 정해진 그 법률에 따라서 충실하게 제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 요구 사항은 이미 그 해당 민원에 대해서 동식품부와 감사원에서 조사 확인한 바가 있고 그래서 조치 결과가 예, 끝난 상황이라는 결과가 거죠? 예, 다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뭐 이제 특정 언론에 기재되고 있는
그 근무 중 음주에 대한 경고 조치나 이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이것 때문인가요?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정 언론에서 얘기되어진 근무 중 음주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저한테 해당된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 저희 임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징계 절차가 주도했던 분들은 해임이 됐고 또 바로 비연임으로 바로 또 퇴사를 했고 한 분 두 분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다 종결된 상황입니다. 예, 종결된 사안이죠. 예. 두 번째로 황제 승마 교육과 관련되어서 황제 승마 교육을 그 교육이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승마 교육이 있어 왔고 또 그걸 통해서 말의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서 업무에 큰 도움을 얻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승마 강습을 실시한 적이 있고 또 임원들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원 대상 말 산업 교육 계획을 심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되어진 그 의견들을 가지고 뭐 사퇴를 촉구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현희 인권위원장을 찍어내기 하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YTN 주식 매각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YTN을 지금 몇 % 보유하고 있죠? 주식을? 지금 9.5% 가량 됩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 YTN 지분 매각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불효자산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불용자산에 대한 매각 그걸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YTN에 대해서 한전 KDN과 그리고 마사회가 지부를 통해서 공공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사적 지배를 배제한 상황인데 결국은 YTN을 특정 언론에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관계는 제가 소상하게 아는 바는 없으나 저희 경영 여건이랄지 또 방송 매체의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러나 또 한편은 이제 경영 여건 뭐 여러 가지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을 합법적으로 공공기관이 허용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죠.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마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마사회에 대한 YTN 주식 매각은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언론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근데 사적 영역에 대해서 개인 또는 기업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언론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해서 YTN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역할에서 마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예, 경북 고령성주 칠곡 출신 정의용 의원입니다. 먼저 마사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앞선 질의에서 조금 몇 가지 제가 확인도 하고 저도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 회원권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방망경영의 사례로 질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각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중이 아니고요. 매각하기로 합니다. 매각하겠다. 예,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예, 매각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살펴봤더니만 2018년에 212건, 2019년에 200건, 2020년에 106건.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직원들은 사용을 못하고 2020년 10월부터 말 관계자들은 사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용력이 전무하고 2020년 올해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신청 내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 매각 안 하고 갖고 계셨어요? 매각을 진작에 추진해 왔으나 그 골프장의 어떤 그 상황으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듣고 있는데 더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빨리 경영- 신속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뭐 D등급 받고 E등급 받고 D등급 받고 했는데 그동안 이것도 고유하고 있으면서 매각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 매각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그 노력에 대한 근거를 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제출하시면은 그 우리 회장님 위증하신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YTN 매각 문제 앞서 우리 박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마사회가 YTN 지분을 보유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예, 98년도에 당시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삼공사나 뭐 한정 KDN도 마찬가지겠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마사회 이제 정관이나 사업 목적에 이제 방송 사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의 요청에서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관상 사업이 아니면은 정관을 보강을 해서 방송 지분을 확보한 근거를 마련해 두거나 아니면은 YTN 방송사 지분을 없애서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뭐 두 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에서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사의 편향성 시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경쟁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공공성의 문제, 뭐 정부에서 98년도에 떠안으라고 했으니까 떠안았다. 근데 지금 25년 지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마사회에서 그걸 보유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그 말관리사 분들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주하고 이제 마사회하고 마주가 출전 계약을 맺고 마주는 조교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조교사는 말관리사하고 이제 고용 계약을 맺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난 2017년 12월에 말관리사 고용 구조 개선 방안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갈등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더니만 지난 7월에 제주도 조교사 협회가 해산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스스로 해산했습니다. 예. 근데 이 보니까 이제 제주 조교사 협회가 제주 지역의 말 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말 관리사 측에서 5월 13일 노동청에 20억 원 임금 체불권으로 진정서 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2주 뒤에 제주 조교사 협회에서 총회 열고 해산 결의하고 그리고 말관리사 분들은 6월 7일 해고 통지 받고 협회는 7월 14일에 해산했습니다. 말관리사 분들이 이제 한순간에 일자리 잃은 거죠. 우리 마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예, 그 문제 해결 즉 어떤 이 핵심은 말 관리사들의 고용 안정에 있고 또 임금이나 근로 조건 개선 또 처우 향상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는데 핵심은 하여튼 고용 안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위해서 제가 뭐 현장에 또 새벽부터 이렇게 방문을 해서 관리사 노조 대표님 면담한 적도 있고 또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원만하게 노사 관계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상생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은 기울여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교사협회가 해산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노력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회장님. 예, 관리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현재는 할게요. 이제 다 그래서 개별 근로 계약을 다 체결 그러니까 퇴사한 사람 제약으로는 다 퇴직 이제 답을 채용이 다시 했습니다, 완료된 저희한테도. 상황이고요. 예. 또 이제 조교사협회 제주 잠깐 들어보세요, 회장님. 예. 조교사하고 이제
마을관리사분들 전원이 개별 근로계약을 찾았다. 예. 체결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다. 예, 그 관리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일단 근로계약 체결돼서 돌아가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어떤 조치들을 마련해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예. 들어보세요, 회장님. 예, 예.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근로계약서 봤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1조가 각각 일 중 한쪽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이래 놨어요. 이게 무슨 예? 이 근로와 관련된 계약입니까? 잘 아시죠 이런 거, 이런 부분 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전에는 취업규칙으로 30일 전 해고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주 쪽에서 협회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근데 이걸 마사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뭐 잘 고용 안정시킨다고 개입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는 거죠. 마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전에 그렇게 없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다양한 그런 노력을 하고 정책인 그 있다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그 하고 회장님이 그렇게 좀 약간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 제대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더, 이거 빨리 이거 계약서 다시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고용과 관련된 계약 이게 중에서. 저희가 직접 감독권은 없는데요. 그런 노력을 더 해서 직접 감독권 없다는 말도 예. 제가 하려고 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이제 마을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근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고 실제로 지금 회장님 그렇게 돼요. 예? 예, 그 경마 공정성에 있어서는 볼 그렇습니다. 때는 예, 경마의 규정이 없다 공정을 해치는 그러고 뭐 또 제한하고 뭐 할 근로행위를 때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있다 그러고 그 부분은 공정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렇게 마을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마사회 측에서 뭐 개입을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을 그거는 다하겠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제한 가는 거는 못한다. 한다 하여튼 그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관리사분들 인터뷰했는 거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관리사들은 현재 조사업체나 개인 조교사와 계약을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조교사업체나 개인 조교사가 일을 그만두거나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는 나가서 경우가 많아서 일을 억울하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해고 그런 통지를 억울함이 받게 없도록 되는 조치 똑바로 경우가 하시고 이런 거 못하겠으면 자리 내려. 당해도 가빈 조교사협회나 하여튼 열심히 잘 살펴보고 고용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입니다. 마사 회장님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은데요. 원래 마사회가 문제가 많은 그런 기관이었죠. 예전부터. 사실은 현대판 복마전이 마사회라고 그동안에 지명돼 있었는데 보니까 뭐 하여튼 화상 경마장 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뇌물이 개입되고 불법 베팅이 이루어지고 뭐 2013년도에 현명관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돼서 사회적 파장도 일으켰고 2017년 뭐 마필 관리사 마사회 간부 등 또 여러 명이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고 등 그동안 꽤 우리 마사회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던 기관이었습니다. 뭐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관계를 하나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안병길 의원님께서 마사회 현원 초과 정원율 25.1%, 농어촌공사 4.2%, 식품유통공사 3.3%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마사회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을 훨씬 더 적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어서 조직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또 증표이기도 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원을 감축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사회도 지금 현원보다 많은 정원은 줄일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건 뭐 현원보다 정원이 많은 건 자연스럽게 줄이는 건데 모르겠어요. 또 이제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이 정부의 혁신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 결과 내용으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사의 지금 운영 구조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외부의 종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하청이나 재하청 뭐 여기에 착취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비정상적인 운영 체계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마주, 조교사, 마관리사, 기수로 연결돼 있는 공식화되지 않은 구조. 그러면서 여기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권 개입 또 경마하면서 타락하는 경우 정보 유출하는 문제 뭐 등등 개입해서 사실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현황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개선을 하셔서 마사회가 기존에 잘못된 어떤 고용 구조나 또 운영 형태 뭐 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복마전의 오명 이런 걸 좀 제대로 우리 회장님께서 불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사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인 의지가 약해지니까 임기는 법에서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지금 예를 들면 평가로 얘기하기로 하면 뭐 대통령은 뭐 평가에서 30%도 안 되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사퇴하라고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기관장들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 법적인 임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준수하면서 법에서 보장된 임무들을 충실히 이행해내는 것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질문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움츠려서 그러지 마시고. 예, 최춘식 의원입니다. 오늘 마사 회장님 인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떠 있는 거 좀 봐주시면요. 이거 회장님 19년도에 상임감사 응모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 맞죠? 예, 맞습니다. 확인됩니까? 예. 예. 여기에 보시면은 온통 그 민주당 정부하고 또 우리 그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정부의 기조라든가 그 정부의 방침 또 이런 것을 그대로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로 쓰신 거 맞죠, 이게? 맞습니까? 그 자기 소개서기 때문에 또 그 네, 저희 그래서 경력을 그거는 있는 그대로 그 소개서라는 사실대로 소개를 했고요. 소개서 이 정치 활동 경력뿐만 아니라 정책 활동 즉 그 정성 경력이랄지 소개서는 또 나를 그렇죠. 소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소개한 것이지 평가시키기 위한 이게 거고. 다른 뜻은 그래서 없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본인 의지대로 쓰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상임 감사하면서 그 기조대로 모든 것을 해왔던 것도 충분히 지금도 자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까?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신 것처럼 그렇게 그 기조대로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부분은요. 이제 제가 그 상임 감사로 네. 선임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그 정당 활동은 정당 탈퇴를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정치적 어떤 그 영향 없이 최선을 그러면- 다해서 바르게 그러면 그때 이제 해왔습니다. 상임이사 거쳐가지고 이제 회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다해나갈 자신 있습니까? 예, 공직자는 항상 주어진 그렇게 직무에 하시겠습니까?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와 같은 거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오늘 여기서 대단히 질책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왕정 시대에도 선비들이 조정에 출사를 했다가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정권이 교체되고 바뀌었을 때는 내 이념과 내 상식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 될 때에는 호련히 그 직책을 내놓고 낙행했던 것이 우리 선비들 정신입니다. 그 정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형태가 우리 그 회장님의 그 기조와 또는 사상과 이념이 안 맞다면은 자리 내놓고 그 낙행하실 그런 생각 있으시냐고요? 예,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법률에 따라서 저한테 주어진 직무의 범위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나 또 국민에게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러한 것을 확인받고 싶고 또 그러한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저는 회장님이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공공기관은 예, 공익에 충실하게 또 정부의 어떤 저 임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침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